18점이랑 20점은 진짜 별 차이가 안 나는 점수. 전공에 비해서는 아니 약간 뭐냐면 통제를 못하는 점수예요. 합격을 하려면 전공은 잘해야 붙어요. 네. 근데 교육학은 잘한다고 붙지 않아요. 교육학을 잘하는 게 합격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전공을 잘해야 붙으니까. 네네네. 근데 교육학은 못하면 떨어져요. 1년을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수이신 경우에는 보통은 추천드릴 때 그냥 강의 따라가시면 편해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고민이 적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지 아닌지 흔들리는 게 적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한데, 만약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다른 대단한 개인적인 공부를 챙기시기보다는 밀리지 않고 듣고 그다음에 복습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시고, 근데 전체 강의 일정을 꼭 다 따라가야 하느냐. 1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따라가시는 게 편한 부분은 있지만, 보통 저는 꼭 뭔가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이면 1, 2월 기본. 그다음에 3, 4월 달에 개인 공부를 할 수도 있다. 복습을 하는 거니까 1회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5, 6, 7, 8 중에 둘 다 문제풀이니까 역시 둘 중에 하나. 네네네. 둘 중에 하나고, 91월 모의고사는 처음 준비하시든 뭐 몇 번을 준비하셨든 연습을 하시는 게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네. 가장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일정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스터디 하신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경험이 좀 쌓여 있으신 쌤들, 뭐 재수나 뭐 삼수 하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의도 들으시고 정리된 자료도 있으시니까 같이 공부하실 때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죠. 이제 초수쌤들 같은 경우에 초수쌤들이 같이 강의를 듣지 않고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보긴 했는데,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뭐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책을 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서는 소위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못 제껴요. 어떤 개념들이 있을 때 이게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안하지. 그쵸. 네. 아무도 확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근데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게 나올까요? 그렇죠? 라고 한 사람만 대답을 해버리면, 그냥 다 같이, 그쵸, 이러면서 되게 쉽게 제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은 좀 이렇게 공부량이 많이 쌓여있고, 시험 경험도 좀 있으시고, 그러면, 뭐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초수이신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강의 들으면서 따라가시는 거. 어쨌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초수생들은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쭉 따라가면 어쨌든 이상한 판단들을 안 할 수 있어서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수생분들은 선생님 강의랑 자료 잘 활용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긴 하네요. 1, 2월 이론 강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건 들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 그 분석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고, 마지막에 그 트렌드가 묻어서 나오는 모의고사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용고시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6월부터 지금 뛰어든 선생님은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1, 2월이요. 결국 1, 2월 기본 강의로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하시면 1, 2월이고, 근데 재수 이상이신 경우에는 네. 보통 1, 2월 전 별로 추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 이상이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혹시 저희 수업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른 쌤 수업 듣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1, 2월부터 추천하진 않아요. 그럴 때는 3, 4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심화부터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다. 전체를 꼭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6월부터 보통 교생 나갔다 오셔가지고 원래 그렇죠. 뜻이 없었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6월 달부터 들어오시니까 되게 급하죠. 그럼 그분들이 실제로 기말부터 공부를 하시는 경우, 기말 끝나고 나서 6월 말부터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타이트하죠. 되게 타이트해서 빡빡하게. 강의 기준으로 보면 1, 2월 기본 이론 강의 듣고 91월 모의고사예요. 그럼 빡빡한 일정에서 최대한 강의를 선택적으로 들어야 된다면 1, 2월 빨리 듣고, 빨리 듣고보다는 1, 2월을 이해하면서 암기가 완전히 안 돼요. 어차피 네, 그 그죠. 시점에 들으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충실히 들으시고 91월 달에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서 그때 암기를 챙겨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회나 네. 수험생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전공별로
교육학 목표 점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 합격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학은 전공 범위가 많다고 한 15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았고, 뭐 국어나 영어는 교육학에서도 초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뭔가 전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목표하는 점수대별로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도 저도 강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초고득점 8점에서 20점 맞고자 하는 학생들, 아니면 18점에서 한 15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전공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도 좀 희망하는 접수 자체가 다르긴 하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공 시험이 어려우냐 쉬우냐. 그래서 전공 시험에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전공 컷 점수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교육학 점수가 같이 변해요. 같이 변해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맞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전공 컷이 높은 전공들은 교육학 점수가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높지 않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공 점수 컷이 낮은 전공도 있어요. 아까 수학 네, 말씀 맞아요. 주셨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출제되는 교과도 있어요. 네네네.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험이 너무 어렵게, 물론 점수가 잘 나오는 전공이 쉬운 건 아닌데 네네네, 그죠. 애초에 컷 기준 점수 자체가 되게 낮게 설정되는 전공들은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항상 고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고정적인 것도 아니라서 전공 시험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럼 작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 난리가 네, 났잖아요. 네, 네.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약간 그 꽈락선을 넘기면 거의 합격하는 네, 점수까지 뭐. 갔거든요. 전공. 그러면 교육학이 같이 그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공 점수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점수대 자체가 확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공 컷은 떨어지는데 다 컷으로 붙는 건 아니니까 컷이랑 차이 나는 전공 점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점수가 높으면 붙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한 번씩 되게 컷이 높게 나오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교육학 전공 더해서 80점대 후반부 네네네네. 컷이 나오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럼 컷이 80점대 후반이니까 네.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90점을 넘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90점대 중반 정도 언저리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면 전공을 거의 안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안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학에서 미끄러지면 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훈비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이선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조금 빠르게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방금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왜 전공마다 목표로 하는 교육학 점수대가 다를까요? 앞선 이선아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1차 커트라인이 높은 전공을 예로 들어볼게요. 1차 커트라인이 80점대로 형성되는 과목은요, 전공을 다 같이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전공 시험을 다 같이 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공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가 않죠. 내가 아무리 전공을 잘 봐도 다른 수험생들도 높은 점수를 받아버리니까요. 그러면 결국 교육학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험생들 간에 전공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전공을 잘 봤어도 교육학 시험을 못 보면 다른 수험생들한테 따라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 커트라인이 높은 과목의 수험생들은 교육학을 무조건 잘 봐야 하고, 그래서 목표로 하는 교육학 점수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작년도 수학같이 1차 커트라인이 낮은 전공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차 커트라인이 낮다는 이야기는 전공시험이 너무나 어려워서 대부분 전공시험을 잘 못 본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전공시험을 잘 못 본다는 것은 그럼 내가 전공을 잘 보면 남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학은 좀 못 봐도 전공으로 격차를 벌려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 같은 커트라인이 낮은 과목의 수험생분들은 교육학보다는 전공에 더 올인하게 됩니다. 이게 과목마다 교육학 공부 비중이 다른 이유고, 이걸 잘 이해하셔서요, 여러분들의 과목 특성에 맞춰서 교육학 전략을 세우셔야 해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선아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근본적으로 저는 이 시험을 볼 때, 임용 시험을 볼 때 항상 그렇지만 전공에 되게 큰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인데, 네. 합격을 하려면 전공은 잘해야 붙어요. 네. 근데 교육학은 잘한다고 붙지 않아요. 교육학을 잘하는 게 합격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전공을 잘해야 붙으니까. 네네네. 근데 교육학은 못하면 떨어져요. 이해했습니다. 그죠?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전공은 최대한 더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느냐 하면, 이거 좀 질문하신 방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한데, 교육학 시험에서 18점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학은 18.67을 받았는데 이제 총점 컷에서 1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교육학 때문이냐 전공 때문이냐? 전공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씩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전공이 너무 힘드니까. 교육학 더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공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한 2점 올리는 것보다는 교육학 만점 받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교육학 아까 초고득점 말씀하실 때 18점, 20점 정도를 초고득점이라고 본다. 근데 18점이랑 20점은 진짜 별 차이가 안 나는 점수. 전공에 비해서는 아니 약간 뭐냐면 통제를 못하는 점수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채점 변수가 너무 크고 채점 변수가 전공보다도 약간 더 큰 느낌이 있고, 게다가 아시겠지만 12점에서 15점 만드는 거하고 18점에서 20점 만드는 거하고 들이는 노력의 정도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 달라서 그 노력을 만약에 18.67 받으시는 분이 20점 받으려고 공부했던 그 공부 시간이나 노력을 전공에 투자를 했으면 1.3점이 올랐을까? 아니죠. 10점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 약간 전략적으로 더 접근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공들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학 점수 요구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건 전공 난이도 때문이거든요. 전공 시험 난이도 때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부 시간이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18점을 받는 교육학 공부 방식이랑 15점을 받는 교육학 공부 방식이랑 20점을 받는 교육학 공부 방식이 대단히 다르진 않아요. 문제는 대단히 다르진 않고, 근본적으로 차이를 생각해보면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정말 나는 전공이 너무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서는 교육학에서 1, 2점이 빠지면 그냥 전공을 다 점수를 높게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잘해야 되는 전공이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주요 영역에서 세부적인 상을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좀 이따가도 아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보면 과정이나 평가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은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더 챙기고 이것까지 외워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도 후반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공 시험 의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은, 받기가 힘든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전공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전공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는 실수하면 점수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공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교육학 비율 자체를 이제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짜잘짜잘한 부분까지 다 팔로우할 필요는 없죠. 결국 전반적인 교육학 공부법은 비슷하고 18점에서 20점을 목표로 하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고, 생각보다 더. 생각보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뭔가 점수대별로 공부의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전공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육학 비율을 좀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선명한 서술, 두 번째로는 감점하기 어려운 근거 제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형식은 갖춰줘라.